할머니들의 일본군 성노예제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알고 있지만 할머니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군 성노예제로 끌려가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할머니들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할머니의 삶은 황금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41년 20살이 되던 해 함경남도 함흥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반장 부인이 일본 공장에서 3년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집에서 한 명은 무조건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따리 속에 간단하게 입을 옷 몇 가지만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차에서 검은 종이 커튼 때문에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고 불도 켜지지 않았어요. 깜깜한 절벽이었죠. 북쪽으로 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일본 군에 의해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3일 정도 달려서 길림역에 도착했는데 기차역 바로 앞에 군용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군용 트럭에 실려 반나절을 달려 다다른 곳에는 민가라고는 전혀 없는 군대 막사들이 쭉 쳐져 있는 큰 부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동네 반장 부인이 얘기한 일본 공장이 아니라 군부대였던 거죠.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 끌려온 여성들과 저는 계급이 높은 장교 방으로 한 명씩 끌려갔어요. 장교는 네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말을 잘 들으면 죽고도 말을 잘 안 들으면 죽고도 남는다 라고 말해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겁나서 벌벌벌 떨었어요. 장교가 저에게 옷을 벗으래요.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싹싹 빌면서 세탁이나 청소를 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15일 동안 장교들에게 불려다니며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후 위안소로 넘겨졌습니다. 평일에는 20명, 주말에는 40명. 시일이 갈수록 더 많이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한 달도 못 돼서 병이 옮아요. 성병인지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한두 달만 지나면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만주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저는 20살에 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대요. 저는 몰랐어요. 가진 돈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어 중국에서 집으로 계속 걸어오면서 옷을 주워 입고 신발이 낡으면 신발을 주워 신으면서 계속 걸어왔어요. 그렇게 걸어서 만주에서 함경도로 청량리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늘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동안 몇 번이고 정부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1991년 11월 밤에 TV를 보는데 김학순 씨가 증언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김학순 씨를 만났어요. 식값을 한다고 나왔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다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죽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렇게 할머니는 끔찍한 삶을 살다가 최초 증언을 하시면서 수요 시위에 나오시게 됩니다. 저는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수요 시위에 나갔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납득할 수 있는 사죄를 일본 정부가 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시위는 1000회, 2000회 계속될 거예요. 돈 다 필요 없어요. 더러운 돈 받아서 뭐해요. 진정으로 사죄하라 이거예요. 내 청춘을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몸 부서지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죄를 받아내고 말 거예요. 그전에는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정부는 무슨 기념식 때나 말이나 그렇게 할 뿐이지 아무런 어떠한 해결 노력이 없어요.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놈들에게 매달려요. 일본 놈들에게 그만큼 당했으면 당당해야 하는데 그런 기운이 없어요.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경찰이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일본에게 전달해야지 왜 우리 앞을 막고만 서 있기만 하는 걸까요?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받지 못한 채 한금조 할머니는 1913년 1월 3일 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흰 운동화가 까맣게 되고 밑창이 다 닳아 헤어져가도 지치지 않고 수요일이면 이곳에서 수요 시위를 하셨대요. 이제 16분의 할머니만 남아 계십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도 역사 왜곡을 하고 끝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15년 매국적인 한일 합의가 체결됐고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했다며 소녀상을 철거하겠대요. 앞으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국제적으로도 말하지 말래요.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한일 합의를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된 거죠.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수녀상을 지키고 있어요. 수녀상 농성을 한 지도 어느덧 1803일차, 곧 5년이 다 되어갑니다. 모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투쟁하신 그 정신을 계승하며 우리 지킴이들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코너라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황금조 할머니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떠셨나요? 정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전쟁이라는 수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본인의 원치 않았는데도 일제에 의해서 성노예제의 피해자가 되셨고, 정말 그 공직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면서 몇십 년이 넘도록 투쟁하는 분들의 삶과,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보면 정말 투쟁하는 지킴이로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네. 어느덧 수요시가 이제 3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투쟁을 했지만 아직도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황금조 할머니의 삶을 찾아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는 우유도 못 먹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공장에 가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내가 일하러 가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늘 항상 일본 대사관을 지키는 우리나라 경찰들에게 어느 나라 경찰이냐라는 호통도 많이 치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도 바뀌지 않고 할머니가 별이 되셨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대사관을 지키고 친일극우와 한패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뭘 하는지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일본 대사관을 늘 지키는 저런 경찰 역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친일 문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시리